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후보자 적격심사에서 당대표 후보 중 강신업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김세희, 류여애, 신혜식 후보 등을 탈락시킨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컷오프된 일부 후보가 격한 반응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움직임에 나선 사람들도 있죠.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선관위의 자격심사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은 신청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탈당 성명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 자, 이런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지난 5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지요. 예비심사 탈락자는 당대표 후보 등록자 3인, 최고위원 5인 등 총 8명이 탈락했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 13명은 전원 예비경선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지난해 국민의힘 선관위가 발표한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6명이었고요.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영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미경, 조수진, 천강정, 태용호, 허은하 등 13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전당대회와 관련해 컷오프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컷오프 없이 20명, 30명, 40명의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선거 관리에 애를 먹을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자체가 매우 난잡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선행돼야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하겠죠. 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람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신을 컷오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컷오프는 그런 기준이 불명확했습니다. 컷오프 발표가 있고 국민의힘 선관위가 내놓은 선별 기준을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엄선했다. 이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거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죠. 즉 공정성의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데, 비단 예를 들어 음주운전 경력이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있는 허은하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번이라도 했으면 탈락시켰고, 그 이전에는 3번 이상이면 탈락시켰다는 기준을 들어 허은하 의원의 음주 경력이 2번이었다는 기준을 들이댔는데요. 자, 이거 국민의힘 선관위가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더군다나 허은하 의원의 경우 성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준석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국민의힘이 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이걸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컷오프된 강신업, 김세희, 류여애, 신혜식 등의 후보들이 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성 언론에서는 이들을 극우인사라고 칭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극우인사들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시키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논평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런 기성 언론들의 논조에 동의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원 제6조 7항을 보면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탈락된 후보들의 해명 요구에 국민의힘 선관위가 당연히 응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언론의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유튜버들이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거나 논평하는 일을 그동안 자제해 왔는데요.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진영이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튜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당선돼서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서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축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심 응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야에서 자유우파 활동을 해왔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산의 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국민의힘 선관위에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요.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과자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당에서 징계를 받은 후보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당을 비난한 사람은 안 된다. 등등의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컷오프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같은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놓고 컷오프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은 일정 금액의 돈을 당에 냅니다. 이 돈을 조금 더 받던가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들의 뜻을 직접 물어 그것을 반영한 결과로 컷오프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컷오프가 진행된 뒤에는 본선, 결선, 투표까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나 이걸 컷오프 단계부터 시행해야 공정성 시비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여부를 선관위원들이 밀실에서 왜 결정을 합니까? 당원들에게 의사를 직접 물어야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리고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선 그동안 올곧게 자유우파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컷오프 통과가 되고 그동안 당에서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이준석의 편에 섰던 사람들 또한 컷오프가 통과되는 마당에 더군다나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는 사람도 통과되는 마당에 왜 나는 객관적 기준 없이 컷오프를 당해야 했나 이런 불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국회의원 출신들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폭넓게 그동안 자유우파를 위해 활동해온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정당에 들어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모로 아쉬운 전당대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